300여 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는 김해시 상동면. 마을 한가운데로 대포천이 흐른다. 5년 전만 해도 대포천은 죽어가는 강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마음껏 미역을 담는다. 기분 좋지요? 기분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물도 바로 퍼먹는데 뭐. 이거도 목이 마르면 먹는댔자. 물 먹고 이거 지금 이거 내려가서 물 먹고 와도 돼요. 다뭐 노력했지.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뭐 누구누구 뭐 막론하고 노력했지. 그러니까 이 좋은 물이 됐지. 지금 뭐 상동문만큼 깨끗한데 뭐 몇몇 대겠어. 공장 일에 많은 게 지금 깨끗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주민들 스스로 오염된 강을 살려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주인공은 바로 4천여 명의 대포천 사람들이다. 낙동강은 부산 경남 사람들의 젖줄이다. 물건 취수장에서 정화된 강물은 상수도 관로를 따라 부산과 울산 사람들의 식수가 된다. 물금 취수장으로 곧장 흘러드는 낙동강의 지류 대포천. 총 길이 8.9km의 대포천은 낙동강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하천이다. 대포천이 흐르는 김해시 상동면은 인구 4천여 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다. 10여 년 전부터 공장이 들어서면서 한적한 농촌은 도시화됐다. 이른 아침, 대포천과 함께 주민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대포천에 사는 생물들도 깨어난다. 그러나 대포천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포천가에 들어선 300여 개의 공장 때문이다. 80년대 말부터 부산 지역의 땅값 인상으로 공장이 김해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이곳은 순식간에 대단의 공단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취재팀은 대포천 수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최초로 대포천 생태 조사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대포천에 대한 생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조사 결과 수소곤충 74종, 수소식물 127종이 확인됐다. 오염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포천 주변 식생은 전형적인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하천 수질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물고기를 살펴보기로 했다. 조사된 물고기는 모두 16종. 총 길이 9km 정도의 하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다. 정체가 돼 있어서 그런 거 같아. 머리. 도롱뇽 나오는 게 아주 그 물이 맑은 데 나오는데 유속이 빠른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은 깨끗해진다. 이곳에서는 1, 2급수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확인됐다.
손 보여주세요. 그거요? 네. 오케이. 네, 살짝 보였으니까. 네. 이번에는 어류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물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물속은 공단지대에 있는 하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맑다. 깨끗한 모래 위에는 노누렁이와 다슬기가 살고 있다. 물속에서 제일 먼저 만난 물고기는 기름종개다. 기름종개는 낙동강 수계에서만 발견되는 물고기다. 모래 속에 사는 기름종개는 모래에 붙어있는 미세 조류를 먹고 아가미를 통해 모래를 다시 밖으로 내놓는다. 한쪽에서는 피라미가 짝짓기를 하고 있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몸에 화려한 혼인색을 띈다. 짝짓기를 하자마자 암컷은 모래 속에 산란한다. 수초는 취어들에게 좋은 은신처를 제공한다. 버들치는 일급수에만 사는 물고기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 갈견이도 1, 2급수를 대표하는 물고기다. 물흐름이 완만한 바위틈에서는 맑은 물에 사는 동사리가 발견됐다. 돌 밑에는 수천 개의 알에 빼곡이 붙어 있다. 대포천의 물고기를 조사해본 결과 자가사리, 갈견이, 버들치, 동사리와 같은 1, 2급수에 잘 사는 물고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민가라든지 축산농가,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단지대이면서 대포천 물이 1급수 수준의 맑은 하천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포천 옆 대감리에 살고 있는 최순희 씨 가족.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다. 5년 전부터 식사 후 최순희 씨의 부엌에서는 무엇 하나 그냥 버리는 것이 없다. 남은 음식 찌꺼기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 먹으러 오는데 오늘 안 조리한 음식 찌꺼기는 거위밥이다. 이게 배가 부른가 봐 오늘 아침에.
채소나 과일 껍질은 토끼에게 준다. 배고프면 막 먹는데. 가축이 먹지 않는 음식물은 한쪽에 모아 썩힌 다음 퇴비를 만든다. 그래갖고 이제 많이 되면은 우리 아저씨가 이제 흙을 또 묻고 이러거든요. 풀 같은 것도. 그래서 그 네.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면 그만큼 대포천이 오염되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할 때도 기름기 없는 그릇은 세제를 쓰지 않는다. 세제를 쓸 때는 반드시 재활용 세제를 쓴다. 물 사용량이 많은 빨래를 할 때는 최순희 씨 나름의 규칙이 있다. 먼저 흰 빨래와 색깔 있는 빨래를 구분한다. 합성 세제를 조금만 쓰기 위해 비누 토막을 스타킹에 담아 세탁기에 넣는다. 처음에 흰빨래부터 해갖고요. 그 물을 받아갖고 이제 또 색깔 있는 빨래 하고요. 또 그 물 받아갖고 신이나 걸레 같은 거 빨고 이러는 거예요.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은 대야에 다시 받는다. 이 물로 이번에는 색깔 있는 빨래를 한다. 이렇게 해온 지 5년째. 물을 아껴서 오폐수를 줄이는 생활 방식이 이제 습관이 됐다. 최순희 씨 집 마당에는 하수를 가라앉히는 간이 침전조가 있다. 집에서 나오는 하수는 모두 이것을 통해 물이 걸러진 다음 집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상동면에는 가정용 간이 침전지를 설치한 곳만 해도 350여 가구나 된다. 수질 오염을 줄이는 생활은 최순희 씨만이 아니다. 대탁이라든지 뭐 자연분이라든지 우리가 가정에 상동면 대감리 분여회 모임이 있는 날, 쓰레기 좀 줄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화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면 설거지도 보면 생선을 먹었을 때 비린내 나는 그릇과 비린내 안 나는 그릇을 따로 하는 거라 따로 해서 안 나는 거는 그냥 물에 해모하고 비린내 나는 거는 종이를 한 줄 닦고 뭐 우리가 이제 뜬물을 좋다 하니까 뜬물 받아놨던 거 갖고 헹구고 이러면 세제를 많이 안 써도 되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상동에 이런 데 대포천을 하게 주부들의 노력 덕분에 대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그렇지. 바람 밑에 허허 있다 놓는 거야. 용해가 안 되는 거라. 안 돼. 그러니까 용해를. 그러나 문제는 공장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한 100여 군데의 식당이다. 중국 음식점을 하는 이순자 씨. 식당 규모는 작지만 배달이 많다. 주로 볶고 튀기는 중국 음식은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 기름기 묻은 그릇 때문에 물 사용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순자 씨는 따뜻한 물을 써서 세제 양을 줄인다. 게다가 4년 전부터 오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오수처리 시설을 하니까 한 달에 8, 9만 원 더 나오거든요. 이제 짜장면 뭐 짬뽕 팔아갖고 8, 9만 원 더 내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하니까 같이 동참을 해야지 해주세요. 이순자 씨처럼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약 20여 군데. 오수 정화 시설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오수는 유입조를 거친 다음 폭기조로 보내진다. 여기서 미생물 분해를 한다. 이렇게 정화된 물은 다시 한번 침전조에서 걸러진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물은 90% 이상 맑아진다. 최종적으로 정화 처리된 물은 비로소 대포천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5년 전만 해도 대포천은 4, 5급수의 오염이 심한 하천이었다. 대포천 오염의 주범은 공장과 축사에서 내보낸 오수였다. 당시 대포천 주민들은 집집마다 몇 마리씩 소나 돼지를 키웠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 오물은 그대로 대포천으로 흘러들었다. 심는 전에는 묵도 못하고 저 물 들어가 막 벌거 이런데라고 막 시커멓 떠내라고 이러거든. 그 앞전에는 이 발도 못 이거 발 피부병 걸릴까 싶어 그 정도. 급기야 환경부가 나서서 대포천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주민들은 탄원서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던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대포천 살리기 운동이다. 이게 이제 하천을 안 살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먹고 이거 뭐세 묶기노? 저 보호지구를 묶기 보면 이게 농토도 이거 가치가 없고. 내가 사실은 10만 원짜리 금도 5만 원도 못 받는 게 5만 3만 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살리자 하고 이래 일난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물이 워낙 나쁜 상태에서는 정부나 부산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물을 한번 맑게 해놓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만 수질 개선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득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질 개선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4천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강바닥에서 5톤 트럭 4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다음으로 오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500평 규모의 미나리광 6곳을 만들었다. 미나리의 수질 정화 능력을 이용한 것이다. 상주 지역에 돈사에서 나오는 각종 부유물이 참 하천 바닥으로 다 떠가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하천 맨 처음 청소할 때 전 우리가 면민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포크레인 공투하고 동원이 돼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은 포크레인 가지고 청소를 했고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솔 가지고 바위 같은 거 전부 다 씻고 전 면밀히 나가지고 거의 한 보름 정도 걸쳐서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 씻어냈습니다. 대포천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지 5년째. 하천 관리에는 빈틈이 없다. 대포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최근백 씨. 매일 아침 그는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선다. 밤새 대포천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5년) 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포천 지킴이로 뽑았다.
대포천 주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포천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최근백 씨. 오늘 아침에는 강가에 떠내려온 타이어부터 치운다. 오랜 경험 덕분에 이제는 강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심코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번에는 누군가 다리 위에 분리가 안 된 쓰레기를 버렸다. 그대로 지나칠 최근백 씨가 아니다. 수고하십니다. 저쪽에 저 빌라 쪽으로 건너가는 그 교량 위에 그 재활용하고 쓰레기가 박스하고 좀 있는데 그 중에 재활용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된 그 쓰레기가 있어서. 아니 저 안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대포천 사람이라면 모두 최근백 씨를 안다. 대포천 오염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마음을 아는 주민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바람이 불어가 안 나가서 텔레폰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차가 온다고. 오늘이 토요일이지. 예, 지금 차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면 아니거든. 바람이 불면은 전답이나 하천으로 날아가거든요. 비가 오면 들리라는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진다. 빨리 가시네. 최근백 씨도 더 바빠진다. 너무 멀면 그림이 안 나오니까. 비 오는 날 조금만 소홀해도 하천 오염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물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 이곳은 공장 아래 하수가 내려가는 곳. 공장에서 세워놓은 모양이다. 서둘러 흡수력이 좋은 기름종이부터 덮어 하천으로 기름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대로 공장 바닥에 기름기가 남아있다. 작은 양이지만 바닥에 묻어있던 기름이 비가 오자 씻겨 내려간 것이다. 요 기름 취급하는데 바로 하수관 맨홀 옆에 있고 장기간 이쯤 되면 최근백 씨의 잔소리를 피할 수는 없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는 일. 최근백 씨는 회사 대표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당부하고서야 발길을 돌린다. 대포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지면서 기업주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은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는 오수청과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 96년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이 시설은 사원들이 사용하는 생활 오수를 정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사원들이 사용하는 목욕탕도 보수를 했다. 목욕탕 바닥을 30cm가량 높여 물을 아꼈다. 그 결과 하루 2.5톤의 물을 절약한다. 오폐 수량을 줄이기 위해 분해식당도 시스템을 바꿨다.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고 도시락 배달 업체에 위탁해서 점심을 시켜 먹는다. 음식을 만들던 주방을 폐쇄하면서 물 소비도 하루 1톤 이상 줄었다.
사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사원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이날 식사를 한 사원은 120여 명. 잔반은 고작 1kg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한 70% 정도가 부산 지역에 상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물을 갖다가 쓰지만은 저녁에는 자기가 마시는 물이고 가족들도 다 같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이라도 깨끗이 조금 더 오수 같은 거는 방류를 갖다 덜 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곳에 입주한 공장은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은 물론 대포천 살리기에도 직접 나선다. 우리가 구역을 맡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대포천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면민하고 각 직장 직원들이나 이 대표들이 합심해서 계속 유지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포천에서 공장을 하려면 기업주는 반드시 입주할 때부터 주민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관리해야 할 대포천 담당 구역을 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조건이다. 주민들의 대포천 살리기는 농사 방법도 변화를 가져왔다. 농약 대신 오리를 사용하는 오리 농법이 그것이다. 대포천 물을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 가운데 현재 30여 군데 농가가 오리 농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농사도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약을 조금만 치면 오리가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뭐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리 농법을 하면 물이 오염이 돼서 그 대포천이 더럽혀지는 오염이 되는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포천이 살아나면서 새들이 다시 돌아왔다. 몇 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황로와 외가리를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되살아난 대포천의 덕을 새들도 톡톡히 보고 있다. 날쌔게 먹이를 낚는 중대백로. 최백로는 발로 바닥을 문지른 다음 놀라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흐르는 여울에서 사냥을 하는 검은댕기 해오나기.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를 한 번에 낚아챈다.
농장 아래 수초가 우거져 물살이 약한 습지대. 이것은 물총새의 사냥터다. 첫 번째 사냥은 실패. 다시 두 번째 도전. 녀석은 총알 같은 솜씨로 보기 좋게 물고기를 낚았다. 대포천은 아이들의 강이다. 주민들이 살려낸 대포천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됐다. 잡았다! 공기! 이거 넣어라! 아이들은 대포천에 사는 생물들과 함께 자란다. 징그러워. 안에 번데기가 들어가 있지. 아까 그거잖아. 여기 부서지면은 그것도 나오는 거야. 대포천 아이들에게 강은 놀이터고 생태 학습장이다. 아이들은 대포천에서 자연을 배운다. 수소곤충을 보고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어느새 생물과 친해진다. 나 지금은 저기 말자고 봐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다 버렸다는 점이지. 그냥 까불다가 내가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다 얘가. 이렇게 잡았는데 죽어갖고 버렸다.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징그럽기도 하고 신기하고요. 재밌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었는데요. 더 재밌었는데요. 살아있는 강 대포천에서 아이들이 자라듯 물속에서는 어린 생명이 자라고 있다. (5월) 하순. 동사리 어미는 내내 알을 지켰다. 어미는 쉼없이 지느러미로 물살을 움직여 산소를 공급한다. 어미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드디어 동사리 새끼의 부화가 시작됐다. 대포천에서 동사리가 산란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천에 한 덩어리 특산 폐수도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포천 일대에서는 60여 개의 돈사에 약 4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축산 폐수는 하천 오염의 치명적인 주범이다. 김신득 씨는 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하루에 나오는 오폐수만 2톤 정도. 김신득 씨는 돼지 분뇨를 퇴비로 만든다. 분뇨에 톱밥을 1:1로 섞어 일주일 동안 발효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한 차에 8만 원을 받고 농가에 팔지만 톱밥값이 비싸서 늘 적자다. 적자를 보면서도 퇴비를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다. 퇴비가 대포천을 살리고 땅도 기름지게 한다는 생각에 김신득 씨는 손해를 보면서도 이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지금 여기 청정 지역으로 대구부터는 상당히 법도 강화되고 또 축산 농가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져 갖고 이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는 축산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또 이 하천 오염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고 오염 안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하지 않는 축산 폐수는 모두 오수처리 업체가 실어가도록 한다. 2년 전 오수탱크가 터지는 사고로 대포천에 오염됐을 때 사고가 난 축산 농가에서는 개인 돈 1,000만 원을 들여 강바닥을 닦아냈다. 이미 축산 폐수의 피해를 경험했던 대포천 사람들. 그들은 대포천으로 한 방울의 축산 폐수도 흘러보내지 않는다. 이제 대포천 사람들에게 강은 생활의 일부다. 최근백 씨가 안 가는 곳은 없다. 오늘은 여기저기 물통을 들고 나섰다. 공장 밖으로 오수가 빠져나가는 통로. 몰래 오수가 새어나오지는 않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최근백 씨. 그것도 부족해 물통에 물을 담는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비밀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알리지를 안 하고 이 물을 의문이 가는 물을 떠서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용기에다 지금 담고 있는 중입니다. 되살아난 대포천. 깨끗한 물을 찾아 이 마을로 들어온 사람들도 생겼다. 청정 미나리를 키우는 사람들이다. 미나리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야 향이 좋고 맛있다. 최근 하천 오염이 심해지면서 식용 미나리의 대부분은 지하수로 재배한다. 그러나 대포천에서는 지하수가 아닌 강물로 키운 미나리가 비싼 값에 팔려나가고 있다. 지금 지하수가 굳이 필요가 없고 이 물 자체가 깨끗하니까 그냥 이 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대포천을 갖다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혜택을 좀 보고 있긴 있습니다. 결국 자연의 혜택은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대포천이 되살아나면서 이제 대포천 사람들의 꿈도 이루어졌다. (2002년 4월 3일) 대포천 사람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날이다. 수질 협약 체결을 위한 주민과 정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대포천을 살린 주민들의 노력을 정부가 인정한 결과다. 시장이 너무 기쁘게 하시네요. 물 어떠신 것 같아요? 물이 아주 많이 가요. 네, 수초도 잘하고 있고요. 다슬기도 있고 정말 살아있는 자연 하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 대포천 주민들은 환경부와 함께 수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주민들은 대포천을 1급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이다. 수질 협약이 체결된 후 행정 지원도 잇따랐다. 대포천으로 흘러가는 마을 하수를 정화하는 하수 여과시설 5군데가 추가로 설치됐다. 자갈 위에 흙과 모래를 깔아 미나리를 심었다. 강으로 흘러가는 하수는 이곳에서 4단계를 거쳐 걸러지도록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물은 정화된다.
이제 대포천 사람들이 흘려보낸 하수로 인해 대포천이 오염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대포천은 뜻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오염 위기를 맞고 있다. 토요일 오후 대포천에서 세차하는 사람이 발견됐다. 최근백 씨가 놓칠 리 없다. 주말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 이런 일이 생긴다. 나와봐 있어. 나와봐 있어. 나와 있어. 내려봐 있어. 어디서 왔어요? 네? 어디서 왔는데? 아, 예, 부산은 중에 여기 하천에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차하는 외지인들은 대포천 사람들의 새 불치거리다. 하천에 들어가지도 못할 분들은 특히나 이 차를 대놔놓고 세차하기 좋다고 해가지고 자식도 만들지. 문제는 세차만이 아니다. 여기 하천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어디서 왔습니까? 최근 하천 오염의 지금 전부 다 주범은 집입니까?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오물이다. 이 전부 걷어가 있어 쓰레기하고. 예? 이쪽에도 또 꽉 붙었네. 올라가요. 그쪽에도 전부 파라솔 걷고 낚싯대 걷어 올라가세요. 낚시꾼들이 떠난 자리. 오늘도 최근백 씨는 혼자서 하천 청소를 한다. 대포천이 시작되는 발원지 장척 계곡. 김해 신어산에서 내려온 맑은 물은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다. 행락철이면 부산 등지에서 하루 3천여 명 정도의 외지인들이 계곡을 찾는다. 계곡은 어느새 물놀이장으로 변한다. 계곡에서는 취사 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 계곡에서 취사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계곡 한편에서는 고기 구운 그릇을 합성세제로 설거지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래 돼 있는데 이 촌 사람들이 이래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선생님 화만 내실 게 아니라 화만 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장동사람 여름철이면 마을 청년 회원들은 거의 매일 취사 행위를 하는 행락객들과 씨름해야 안 한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기 굽는 이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빈다고 못 알아갈 수 있습니까? 행락객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락객들이 와가지고 뭐 이 치사행위를 하고 부탄가스라든지 뭐 음료수병, 뭐 소주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행락객들이 다녀간 흔적은 쓰레기로 남아있다. 대포천 사람들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며 여름을 나고 있다. 되살아난 대포천은 아이들에게 산교육장이다. 5학년 일반 연정이가 그리는 그림에는 대포천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게 먹이 사슬은 재밌다. 설문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조사한 내용을 강에서 대포천 지키는 법을 배운다. 조사할 필요성, 이 충남의 문제점을 우리 조사를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대포천가에 있는 금동초등학교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환경일기를 쓴다. 환경일기에는 샴푸를 쓰는 일부터 쓰레기까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환경 문제를 아이들 눈으로 바라보고 고민한 흔적이 배어 있다. 대포천에서 자라는 아이들. 집에서도 이곳 아이들의 생활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 연정이네는 식당을 한다. 학교에서 돌아와 곧잘 식당 일을 돕는 연정이는 환경일기에 식당 이야기를 자주 쓴다. 엄마,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 많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식당 한다고 이렇게 많이 써서 어떡하고. 설거지 많이 모아서 그래 하거든.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작게 쓰고 의식물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 의식물 이용하면 버리기 하는 게 없어지거든. 제대로 많이 안 써도 된다. 한 말 조금 안 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로 연정이와 할머니는 재활용 비누를 만든다. 연정이도 이제 제법 솜씨가 몸에 뱄다. 높이라. 폐식용유에 가성소다를 넣어 만든 재활용 비누. 일반 비누보다 때가 잘 빠진다. 대포천 사람들의 하천 살리기는 이렇게 하나 둘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대포천 사람들은 대포천과 함께 살아간다. 물속에 사는 조그만 물고기도 대포천 사람들도 똑같이 자연의 일부다. 이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하천. 대포천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